스위스 국립은행이 50년 만에 금을 다 팔고 은으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은이 중요해지고 있다. 은이 비축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유튜버랑 SNS에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AI 유튜브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특히나 금과 은 이런 내러티브 이런 이야기들도 해주는 채널들이 엄청 AI로 돌리는 채널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경제나 지식 채널이나 근데 그런 데에서 중요한 거는 이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과장하고 그다음에 약간 허위를 섞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더 재밌게 이렇게 해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투자에서는 어느 정도 물론 많이 이렇게 길게 조금 전망을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해석은 팩트 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약간 이거는 조금 너무 과장된 것 같다고 해서 제가 팩트 체크하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과연 진짜 이 스위스 국립은행이 금을 이렇게 다 팔고 은으로 이걸 바꾸려고 하는지 은 자산이 그렇게 중요해지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이거 찾느라고 진짜 고생 좀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 막 이슈나 이런 거 다루려고 잠을 안 잡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아니면 뭐 댓글 아니시더라도 그냥 따봉으로 그냥 내용 없더라도 댓글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더 이렇게 해주실 분들은 쿠팡 링크도 한 번씩 클릭해 주셔서 아무거나 사주셔도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가 잠을 줄여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50년 만에 금을 투매하고 그러니까 스위스 중앙은행이요. 그래서 과연 이걸 은을 매입하려고 하는지 과연 그게 진실인지 그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금과 은 투자하고 있고 요즘 금이 또 다시 또 5,200달러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은도 90달러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또 100달러 가려고 지금 시동 걸고 있잖아요. 이거 다시 또 올라간다고 하면요. 자, 200달러까지도 또 이제 금방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잘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스위스 은행이 지금 50년 만에 처음으로 금을 투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대요. 이거 팩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검증 안 됐고요. 그냥 이런 뭐 루머가 돈다 뭐 이렇게 속된 말로 찌라시라고 하죠. 이런 게 돈다고 하는데요. 자, 그들은 제국 붕괴, 세계 대전, 초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 재설정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수십억의 달러를 금에서 빼내고 있습니다. 결합에는 관심 없습니다. 주식에는 관심 없습니다. 암호화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암호화폐 이제는 진짜 관심이 없고 아마도 암호화폐가 이제 점점 저물고 아마 저 같은 금과 은도 이렇게 많이 봐주는 유튜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뭐 물론 여러분들 금과 은도 하고 있지만 ETF 그리고 재테크 여러분들 노후 대비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그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좀 너무 많이 부탁드려도 죄송한데 여러분들 너그럽게 이렇게 한 번씩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스위스 은행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금을 팔고 뭘 하고 있다. 그래서 은을 모으는 거 아니냐. 막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죠. 은 투자자들 지금 기대감이 엄청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유행을 쫓지 않는다. 그들은 추측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충동적인 재할당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막 현혹을 시키는 겁니다. 자, 현혹 되시죠? 계속 가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하지만 4분기 서류에서 그들은 1978년 이후 가장 큰 단일금 재할당을 실버로 실행했습니다. 이거 팩트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거의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블룸버그도 아니고 로이터도 아니고 CNBC도 얘기를 안 한다. 완전한 침묵이다. 이거 음모론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팩트가 아닌데 CNBC나 블룸버그나 로이터에서 당연히 말을 안 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뭐 첫 번째 경고의 신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팩트 체크를 했습니다. 과연 스위스 중앙은행이 금을 다 팔고 이거를 은으로 바꾸려고 하냐. 물론 이게 예전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근본이제 할 때 있잖아요. 닉슨 쇼크 전에 근본이제 할 때는 물론 외환보유고의 40%에서 50% 가까이 이게 갖고 있었습니다. 이 금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은 외환보유고에서 금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한 4에서 5%까지 4에서 5%까지 떨어진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걸 보자면 과거의 정점 스위스는 과거 1970년에서 80년대 약 2,600톤 있었습니다. 2,900 뭐 여기 써 있는데 그 정도의 엄청난 금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 스위스 프랑은 40% 이상의 금퇴한 의무가 있었다. 이게 닉슨 쇼크로 깨졌죠. 그래서 대규모 매각은 언제 있었냐? 1999년 금퇴한 의무가 폐지된 이후 스위스 중앙은행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약 1,300톤의 이 금을 팔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2008년에 지금 보시면 250톤을 매각하여 현재는 1,040톤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여기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팩트다. 그러니까 1,040톤을 갖고 있는 게 팩트다. 그래서 보유량 지금까지 26년까지도 1,040톤 안팎으로 일정하게 보유를 하고 아마 더 이렇게 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량은 일정하지만 이 금 가격이 또 급등을 하면서 지금 스위스 전체 외환보유고에 금이 차지하는 금액적 비중이 있잖아요. 그게 2024년 말 기준 약 10%였던 비중은 최근 가격 상승에 따라 더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달러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최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 비중을 늘리는 탈달러화 흐름이 있으나 스위스는 이미 충분한 양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 매입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며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뭐 1,000톤 이상, 그리고 스위스 국가가 작잖아요. 근데 그 정도 모으면은 엄청나게 모은 거거든요. 네, 한국은 스위스보다 사이즈가 큰데 지금 104톤밖에 없다니까 스위스가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스위스가 금을 다 팔아치우고 있다. 이거는 절반은 맞은 정보고 절반은 틀린 정보다. 맞는 부분은 보유량이 절반으로 줄은 거 맞고, 그다음에 줄어가는 추세도 맞지만 지금은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물론 뭐 외환 보유 비중에서는 조금씩 내려오긴 했지만 막 다 팔고 뭐 은을 산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주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은이 왜 중요해지냐? 극단적인 금은 비율이다. 금은비라고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이게 90대 1을 갓 넘었다.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 이게 뭐냐? 지난 세기에 단 3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 이것도 이따 팩트 체크 해드릴게요.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불확실성, 1991년 소련 붕괴 위기, 그다음에 세 번째에는 2020년 팬데믹 위기. 매번 비율은 약 18개월 이내에 격렬하게 수정되었습니다. 이건 역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산업 수요가 공급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은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산업적인 것이다. 그리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양열만 연간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5G, 의료기기, 정수처리 이런 데에도 은이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산업 수요의 이 수요가 3년 만에 28% 증가하고 있고, 한편 광산 공급은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난다, 이런 내러티브가 있죠. 이거는 어느 정도 팩트이고요. 그것은 순환적이지 않습니다. 구조적 결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에는 화폐 리셋용 위치 결정, 이렇게 해서 금은 스트레스 동안 불을 의존합니다. 은은 다른 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로 통화 전환에서 은이 배가 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분석가들은 다음 분기에 대해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10년 규모의 구조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불편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배송 시스템에 압력이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 프레스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맥스 이거 유명하죠. 제가 며칠 전에도 이거 팩트 체크 해드렸는데 2억 8천만 온스의 은을 등록을 했고, 코맥스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것은 전 세계 산업 수요의 77일치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180일 이상. 그다음에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재고 대비 소비 비율입니다. 그래서 3월 계약만 해도 2억 500만 온스의 종이은이다. 그래서 만약 8%라도 배송을 한다고 한다면 이는 즉시 1640만 온스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뭐 난리 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관들이 41억 달러를 투입하면 ETF를 사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이 금을 원한다. 물리적인 델리버리, 배달을 원한다. 그래서 할당된 뭐 실버바, 그다음에 취리, 그다음에 싱가포르 개인 금고 뭐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물리적 배달을 원한다. 델리버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종이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동시에 동서양 물리적 수요가 동기화, 그러니까 동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그렇게 스트레스 골절이 형성이 된다, 이 그 뭐 차이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걸 지적하고 있는데 비율이 오래 왜곡되고 거의 뭐 4분의 1의 추세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산업 수요 둔화 시에 둔화될 수 있다. 그리고 가격 상승 시에는 재고 보충이 가능하고, 중앙은행은 여전히 은이 아닌 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달러는 깨지지 않았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확률의 변화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도 팩트 체크를 좀 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실버 비율, 이 금은비가 90대 1, 이게 얼마나 극단적이었냐 이거를 보자면요, 실제 역사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100년간 3번밖에 발생 안 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20세기에 보면은요, 지금 금은비가 90 이상인 해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39년, 그다음에 1941년에서 98배에서 101배 수준으로 이렇게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90년에서 92년도 80에서 90 정도 금은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요. 2020년 팬데믹 때에도 120 이상까지 아니면 뭐 123에서 124까지 급등을 했었다고 하고, 24년에서 25년에도 여러 차례 90에서 100 이상 구간을 재차 테스트를 했다. 그래서 정말 드문 극단 구간은 맞지만 100년간 3번뿐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26년 2월에는 지금 현재 기준 어떻게 돼 있냐, 금이 한 지금 뭐 5,200달러 가고 있는데, 뭐 5,150에서 5,180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은 가격은 87에서 91달러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걸 나누면요 55배에서 60배 정도 금은비가 된다고 나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쭉 뭐 기타 지표를 보면 57.4로도 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24년에서 25년에 GSR, 그러니까 금은비 비율이 90에서 100 구간이 실제로 존재했고 충분히 극단이라고 부를 만했다. 하지만 그 극단 이후 1, 2년 사이에 지금 60 전후까지도 확 줄어든 상태다. 그래서 은이 그만큼 실버가 아웃퍼폼 한 게 맞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게 뭐냐, 과장된 건 맞지만 이 금은비 있잖아요, 결국에는 금은비를 맞춰 가거든요. 결국에 금이 많이 오르면요 결국 은도 따라서 더 빨리 이렇게 오르게 되니까, 이거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느낌표다, 꼭 이렇게 기억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산업 수요와 공급, 이 구조적 결함이 맞냐, 이거를 계속 우리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은 지금 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최신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 23년에는 6.5억 온스 이 정도, 이 사상 최대치 지금 산업 수요가 발생을 했고, 24년에는 6.8억 6.5 죄송합니다. 6.5고 6.8억 온스 이렇게 돼서 4년 연속 사상 최대치로 은 수요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태양광 수요를 봤을 때는 지금 23년에 1.9억 온스, 전년 대비 64%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24년에는 2.3억 온스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에서 24년 4년 누적 공급 적자는 약 6.78억 온스로 24년 단일 연도 적자만 해도 1.489억 온스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은 조사 기간은 26년에도 6년 연속 구조적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부족한 게 맞구나. 그다음에 공급은 어떻게 되냐 보니까, 광산 생산이요 지금 23년에 8.3억 온스 수준으로 일부 감산됐고요. 그다음에 24년에 8.1억 온스, 그리고 이거 지금 멕시코에서 지금 뭐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잖아요. 그 뭐야 카르텔이랑 막 이렇게 지금 정부랑 싸우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고 막 그거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그 뒤에는 은을 확보하려는 뭐 전쟁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내일 제가 조사해서 바로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그것도 재밌죠. 이런 얘기 많이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그다음에 좋아요 한 번씩, 10만 구독자 제가 달성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2016년 피크 대비 한 자릿수 퍼센트 내외로 감소했고, 이후 큰 증가 없이 박스권이니까, 은 광산은 원래 이게 은만 채굴하는 광산은 거의 많지 않아요. 왜냐, 이 납이랑 아연의 부산물로 거의 뭐 70%를 은을 얻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이렇게 은만 채굴하는 광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공급이 매우 이렇게 구조적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산업 수요는 3년 만에 28% 증가한 게 맞고, 대략적인 방향은 꽤 근접합니다.
근접하다. 그다음에 광산 공급은 3년 연속 감소. 이 연도별 통계에 따라 약간씩 엇갈리지만 큰 흐름은 증가 여력이 없는 정체 소폭 감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21년 이후 매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구조적 적자라는 점은 정확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따라서 은은 경기 순환이 아닌 구조적 디펙식에 들어섰다. 구조적 적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은 현재까지 공식 데이터와 상당히 잘 들어맞는다. 이거는 맞다. 구조적 적자 맞다. 그러니까 은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좋은 소식이죠.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구조적 적자니까.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지금 코맥스의 이 재고와 딜리버리 압력. 이거 코맥스 금고가 이제 3월 달에 다 비어간다. 이거 수요 부족 때문에 실물 부족 때문에 이거 큰일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걸 한번 팩트 체크 해드릴게요. 스레드의 이 코맥스 숫자는 레지스터드 이 등록된 게 2.8억 온스 이렇게 나왔고요. 글로벌 산업 수요는 77일치 등 이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그보다 더 타이트한 상황이다. 그래서 최신 데이터를 보면요, 2월 기준으로 코맥스 실버 재고 전체 보면은 25년 10월 약 5.32억 온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6년 2월 3.665억 온스로 약 31% 감소했다고 하면서 즉시 인도 가능한 재고는 얼마냐 지금 보니까요. 2월 중순 26년 2월 중순 기준 9,814만 온스 9,813만 온스고요. 그래서 2월 11일 기준 뭐 이 정도 된다고 일부 자료에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그 근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 인터레스트와 레지스터드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자 죄송합니다. 2월 20일 기준 전체 쭉 보면요 계약이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만 2,541 계약이 되어 있고 이게 6.63억 온스이고요. 그래서 계약당 뭐 5천 온스는 건 다 아시죠? 5천 온스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종이 대비 실물 비율이 대략 7.5배 수준이다. 그러니까 종이 계약이 7.5배 더 많이 계약된 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3월물 인도어를 떼어내면 뭐 등록된 양의 이 수배에 이르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뭐 4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치의 수요인가라는 프레이밍을 보면요. 24년 산업 수요의 6.8억 온스는 지금 보면 하루에 약 1,860만 온스를 소비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 등록된 게 8,800만 온스면 약 47일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2.8억 온스였다면 약 150일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은 조사기관과 여러 리포트에서 누적 적자가 10월에서 12개월분의 이 광산 생산에 해당한다는 식의 재고 소진 스토리가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쭉 여기 쌈코나 코인위크 등도 이제 등록된 양이 뭐 1억 온스가 더 많다 이렇게 해서 심리적 인계치로 보는 논조가 있는데 이게 뭐 팩트 체크를 해드리자면 코맥스 전체 재고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건 팩트가 맞고요. 그중에 딜리버리 가능한 이 재고 등록된 재고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건 맞고 그다음에 종이 포지션 대비 실물 커버리지 이 비율도 역사적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편은 맞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코맥스는 뭐 일리저블 그다음에 레지스터드 이게 지금 재분류를 하는데요.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딜리버리 가능하게 재분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외부 현물을 또 살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놀링 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현금 청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완충 장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등록된 재고가 0에 근접하면 그만큼 바로 디폴트 나고 거래소가 붕괴 이런 내러티브는 이건 뭐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낮은 재고와 높은 이런 뭐라고 하죠? 종이 대비 이런 비율로 봤을 때 마진 인상이랑 그다음에 가격과 프리미엄이 급변할 수 있고요. 타 시장 그러니까 상하이 대비해서 가격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가능성은 큽니다. 그래서 같은 형태로 시스템의 스트레스가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즉 시스템이 종이를 위해 설계되었고 동서양 그러니까 피지컬 물리적 수요 실물 수요 동시에 폭증 시 이게 뭐라고 하죠? 골절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뭔가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다. 이런 프레임이 과장된 거를 걷어보면 현재 데이터와는 상당히 일치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건 그렇게 안 간다 이거죠. 코맥스 얘네들이 지금
바로 이거 바꿀 수 있고요. 뭐라 그러죠? 딜리버리 가능하게 지금 있던 것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롤링할 수도 있고, 그냥 그다음에 선물 계약 아예 현금으로 청산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실물이 여기에선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선물 계약보다 실물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뭐 정말 은이 금보다 유리해졌냐 이렇게 해서 바젤 3 뭐 이거 좀 어렵거든요. 그냥 쭉 읽어 보면 뭐 이런 쭉 뭐 이런 거래가 있고 뭐 이런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이거 읽어서 뭐 공부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과 은이 상대적 차이를 보자면, 공식 바젤 문서에도 이 어디에서도 이 은은 0%이고 금은 85%라는 식의 이런 음만 특혜를 받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지금 이 바젤 3 이거 규정에서 그런 거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 적용에서 금은 중앙은행과 LVMH의 노비 덕분에 완화 예외 규정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됐고, 은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로비 지원이 적은 상태이다. 그래서 일부 리서치 그다음에 블로그에서 말하는 실버가 바젤 3 수치상 뭐 골드보다 더 자본이 효율적이다, 이거는 이런 논리는 조금 맞지가 않다. 그래서 종이금 시장은 이미 너무 크고 규제 부담 때문에 은 쪽 종이 시장이 축소가 더 급격히 올 것이다. 그래서 물리은에서 작은 자본으로도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 뭐 이런 해석이다, 이런 모델링의 해석의 결과이지 뭐 이게 공식 수치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은이 뭐 그만큼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다, 바젤 3에서 뭐 그런 거를 얘기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폐 리셋 대비 포지셔닝에서 뭐 스토리와 현실, 그러니까 실제와 이게 차이가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중앙은행들의 행동을 보면요, 지금 스위스 중앙은행을 포함한 주요 중앙은행은 금 보유를 늘리거나 최소 유지하면서 25년 금 가격 급등 덕분에 역대급 평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은 중앙은행 준비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사실상 존재감이 없습니다. 이건 팩트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화폐 리셋을 준비한다며 은을 사들이고 있다는 증거가 별로 없다. 은은 뭐 중앙은행들이 뭐 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민간 기관 측면에서 보자면 유럽의 일부 웰스 매니지먼트 프라이빗 뱅킹에서 금 비중 확대 유지 플러스 일부 은 원자재 에너지 비중 확대가 확실히 관찰이 된다. 뭐 그래서 탈달러화 흐름과 그다음에 미국 유럽의 높은 부채 비율, 그다음에 반복되는 통화 완화로 인해 무위험 금리 대신 비이자 실물 자산, 금은 원자재의 장기 비중을 둔다는 전략은 기관 세계에서도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서는 뭐 이렇게 은을 원자재 취급만 하지만, 저는 은은 금과 마찬가지로 귀금속도 되고 그다음에 화폐의 기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폐 리셋이라는 표현은 스토리텔링 성격이 강하지만, 이 부채 사이클 말기, 그다음에 동시다발적 통화 완화, 중앙은행의 금 매수 강화, 해외 무역 결제에서 달러의 통화 비중 확대, 이런 거시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실버가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스토리 자체는 완전히 허황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는 은이 화폐라고 생각해요. 금이랑 은은 저는 화폐의 개념으로 같이 갈 것이다. 네, 은은 금의 거의 뭐 3배 레버리지 형태로 위로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투자하기 어렵게 이렇게 만들 것이다. 그래도 은은 수익을 많이 주겠죠. 그래서 은이 다시 본위 통화에 들어간다거나 중앙은행이 은을 대량 보유하기 시작했다는 식의 미래를 전제로 투자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근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은은 산업재 수요가 크기 때문에 미국도 전략 자산으로 하고요, 중국도 은 수출 통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은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는 팩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사의 강점과 과장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자면요, 데이터에서 잘 맞는 부분은 뭐냐, 이 금은비가 극단 구간 이후 실버의 아웃퍼폼 패턴, 그러니까 은이 많이 올랐던 패턴은 역사적으로 반복 관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비 비중을 90대 1 넘어갔을 때는 다시 또 은이 많이 올랐던 이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많았고요. 산업 수요가 많다는 것도, 이것도 뭐 은 조사 기관에 따르면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코맥스에 등록된 재고가 급감하고, 그다음에 실물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도 지금 확인되는 데이터로 그런 확률은 있지만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젤 3 이후 종이 귀금속 비즈니스 수익성 악화, 그다음에 물리 선호 강화 이렇게 되면서 뭐 이게 은이 중요하다, 이거는 규제 문서에 뭐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단순화하자면 지난 100년간 금은비의 90% 이상이 된 거는 실제 회수가 훨씬 더 많았고, 그다음에 스위스 은행들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금을 투매했다. 그래서 SMB는 금을 전혀 팔지 않았고, 민간은행의 뭐 세부 금은 포지션이 뭐 공식상 뭐 이런 걸 확정할 수도 없고 자료도 모르니까 이거는 팩트가 아니고, 바젤 3에서 뭐 이렇게 은이 뭐 압도적으로 좋다 이것도 팩트가 아니다. 그다음에 코맥스 재고가 뭐 며칠치밖에 없고 이게 금방 마를 것이다, 이거는 뭐 그렇게 예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여러분들 뭐 ETF 투자도 좋지만 금과 은 ETF 투자도 저는 하라고 이렇게 권장드려요. 그거라도 해야죠. 다른 뭐 이렇게 주식 ETF도 하는데 금도 어느 정도 일정 비중 가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세금이나 이런 거 잘 관리하신다고 하면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실물 투자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골드바나 아니면 뭐 실버바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링크 한 번씩 올려드리는데요. 혹시나 한번 관심 있으시면 제 거 링크 들어가셔서 뭐 시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매수하실 분들 뭐 구매하실 분들은 뭐 각자 판단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모아가고 있습니다. 실물이나 이런 것도 꾸준히 저도 돈 생길 때마다 꾸준히 모아가고 있고, 뭐 그다음에 혹시나 저 도와주실 분들은 쿠팡 링크로 한 번씩 들어가셔서 뭐 생필품이나 뭐 이런 것도 사주시면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이제 좋은 이 있잖아요. 스위스 국립은행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